네, 반갑습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예, 이제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또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프루프, 예, 관련주로 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 무방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이프루프, 제가 어저께,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무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어제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제가 이렇게 무방을 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유튜브 저녁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복습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또는 어저께 청취를 못 하신 분들, 오늘 저녁에 방송 끝나고, 예,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 복습을 잠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그죠? 자, 예전에 이 1992년도에 자, 메타버스라는 소설이, 그죠?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예, 소설이, 그죠? 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된다. 예, 뭐,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소설이다, 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런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우주를 이제 관광을 하는, 그죠? 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주 관광도 우리가 상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죠? 먼 미래가 아니라 뭐 그렇게 오래 지나서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제는 그게 현실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주 관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도 하고 있죠. 그죠? 모집도 했었죠. 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허무맹랑하다고 그때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현실이 됐어요. 영화라든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이 현실로 되어가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범사회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포럼도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포럼이 작년 4, 5, 6월 달에 3개월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럼도 열리고, 먼 미래에 이제 먹거리는 이제는 비대면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왔지만 비대면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AR, 그리고 VR, 그리고 XR로 인해서, 이제는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교감을 하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의 장소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죠. 자, 물론 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어떤 테마가, 이제 미래에, 그죠? 우리 IT 붐을 일으켰듯이 이 메타버스도 먼 미래에는 굉장한 우리 생활의 이제 일부가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봐지는데, 그죠? 그럼 이 메타버스라는 이제는 스토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메타버스라는 소재나 또는 주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대한 기초 학습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초 학습을 한 다음에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초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기초 학습 시간이 이루어진다면 메타버스가 대충,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충 이러이러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종목 선정을 또 하는 겁니다. 그죠? 종목. 그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뭐 A, B, C, 뭐 D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어떻게 이러한 종목들이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예,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이 기업은 충분히 기업 가치가 훌륭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해놓고 이제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그 시장을 만들어가고 형성을 해가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라는 실적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그런 실적에 동반해서 이익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재무제표입니다. 이익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이익이 향상이 되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메타버스, 어저께 10개 종목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지금 당장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그 이전부터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는 현실화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VR 또는 AR 등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초학습도 조금, 예, 물론 뭐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기초학습이 이루어졌다면, 그죠? 이루어졌다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종목이 나오면 이제 A, B, C, D 등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그죠? 일반적으로 존 템플턴이 이야기했죠. 바게넌트, 싼 주식, 그리고 시장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향상이 될 때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취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뭐 많게는 400%, 적게는 뭐 100%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었죠.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대충 봐도요. 한 40개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레퍼토리를 이제 거쳐가야 됩니다.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야 될 하이프루프. 자, 그럼 하이프루프는 언제 이야기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 하이프루프는 그죠? 일론 머스크가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래 전부터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했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이프루프입니다. 말 그대로 지하에 뭐 기차가 달린다고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이프루프라는 게 이제는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한 주에는 시범으로요, 이 하이프루프를 설치를 해서 운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속이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 80km에서 한 100km 사이에 이동 수단이 만들어져 있죠. 한 주에.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월스트리트, 뉴욕, 맨하탄입니다. 이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하이프루프에 이제는 착수를 하고 있다. 개발 착수를 지금 테슬라에서 그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이프루프는 그러면 하이프루프가 이제는 현실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하이프루프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종목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튜브입니다. 어떤 진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표현을 좀 못하겠는데 어떤 이 특정 압력의 튜브에서 그죠? 시속 대략 한 1000km 정도로 이렇게 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략 한 20분, 대략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이면 이 하이프루프가 지워졌네요. 제 개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소재 파악은 하이프루프였고 개념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분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지하에 복합되어 있는 튜브, 낮은 압력의 튜브에서 이제 확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기 부산 고속철도로 만들어져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상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지하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하화 할 겁니다. 당연히. 진공관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우주여행 같은 거 보면 이제 드론 택시도 이제는 나왔지만은 우리가, 특정한 그 레일에, 그죠? 레일에 고속열차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공상과학영화입니까?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지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는 지하화에서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프루프가 빠른 속도에서 그래서 전 국토가 이제는 뭐 길어봤자 30분 이내의 거리로, 물론 제주도는 조금 제외를 하고요. 뭐 섬이다 보니까 혹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나 고향이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우리 나라에서는 그냥 권역이 30분 권역이 된다.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다. 물론 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거니까, 그죠? 그거는 뭐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급하게 이동할 때는 20분 만에, 이거는 뭐 비현실적이죠. 대략 뭐 탑승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내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 근데 이동하는 속도는 20분이면 도착을 한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광역화가 된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광역화가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 되느냐. 이제는 이제 인구 편중 현상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전 국토가 이제는, 다 광역화되어 가니까 시골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구분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좀 원거리에 있는 뭐 시골, 그러니까 뭐 농어촌 지역에도 순식간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도시와 농촌의 어떤 시골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규격은 이제는 경계선이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이프루프의 장점은 그런 것이고, 또 하이프루프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연료가 말이죠. 연료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자, 그러면 연료가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를 할 겁니다. 일단 비행기로 가게 되면. 자, 그런데 이런 비행기의 에너지 소비량이 8%면 서울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지금 현재 뭐 현실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항공기의 8% 정도의 연료가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철도죠. 고속철도의 대략 한 30%, 예, 고속철도 KTX죠. 그 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이 30%면 그죠? 서울까지 이동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무엇이냐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KTX는 일부 지나가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진공관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다. 예, 이러한 엄청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항공기의 8%, 고속철도의 대략 20%에서 30% 수준이고요. 이산화탄소와 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예,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자,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뭐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요금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죠? 조금은 그런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뭐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유한 층에 있으신 분들은 뭐 하이프루프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뭐 요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풀어야 될, 우리 하이프루프에서는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할 건지 강원도에서 할 건지, 경기도, 대전, 광주, 뭐 경북 많은 지역에서 하이프루프의 시범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현재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각 광역시에서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시에 그걸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국가에 다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게 부산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가덕도라는 섬, 여러분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 들어보셨죠? 이 가덕도와 이 다대포를 잇는 그런 시범 설치를 하겠다라고 부산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부산시가 제안한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하고도 연계성이 있으니까 교통 체중은 당연히 올 것 같으니까, 물론 나중에 지금보다는 더욱더 교통량을 도로도 확장을 하고 만약에 신공항이 들어온다면 하겠는데, 이런 하이프루프도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제 이용할 때는 다대포 해수욕장의 주차 라인에서 이제 주차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하이프루프를 타고 가덕도로 또 이동을 하면 주차난 극복과 그리고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대략 가덕도까지는 시작하면 바로 이제 몇 초 내에 아무리 길어봐도 1분도 안 걸리겠죠. 뭐 2, 30초 내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대포라는 지역에서 가덕도까지 신공항에 들어서는 그 지역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물론 교통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물론 뭐 교통이 원활하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몇십 초, 10초, 뭐 15초, 뭐 이 이내에 바로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이 생긴다. 그래서 시범으로 지금 시범지역으로 부산광역시가 제안을 했는데 가장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신문기사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뭐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파악을 했어요. 하이프루프의 그런 이제 설명이 기초 학습이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프로필 기초 개념은, 그러면 일단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건설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예, 건설업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예, 들어오고, 그리고 진공 펌프, 진공관을 만드는, 그죠? 그런 기업도 당연히, 예,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이동을 하고 제어를 하는 소프트웨어도 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보통신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전원 장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프루프를 만들려면 하이프로프라는 게 있죠. 그런 이제 선을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 레일도 깔아야 되고, 그죠? 레일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달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 하이프루프는 그러한 내용도 달고 있고, 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 지하철이나 또는 KTX, 그죠? 기차, 자, 이런, 기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이겠죠. 그죠? 자, 그러한 기차 자체 본체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이프루프는 진공관이 이제 진공펌프, 진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고속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레일도 깔아야 될 것이고 건설업도 당연히 이제 진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차 자체를, 그죠? 차 자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지금 파악을 했느냐? 세 번째, 이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이제 나왔어요. 업종. 자, 그럼 업종들이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대표되는 이제 기업을 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진공 펌프를 만드는 기업이 제일 1순위로 거론이 돼야 되겠죠. 진공관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진공관,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예, 여러 기업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엄청나게, 어저께 10개 종목 정도를 어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40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현재까지 나왔고, 또 후발주자도 또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이제 하이프루프 관련주도 이제는, 지금 현재 종목이 상승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는 후발주로서 이렇게 달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공펌프, 진공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에로티베큐미죠. 자, 에로티베큐미라는 회사는 진공관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자, 화면을 한번 보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 보면은 이렇게 동사는 반도체용, 예, 여기 보시면요. 자, 근석 진공 펌프를 제조한다. 그러니까 진공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말고도 태양광, 철강, 일반 산업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런 진공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 펌프를. 자, 그래서 에로티비큐이라는 회사는 하이프루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아이시트라든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에로티비큐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매출 수준이 1,700억인데 올해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57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12월 연말까지 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근데 영업이익이 42억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352억으로 뻥충 뛸 것 같고, 당기순이익은 40억에서 310억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와전이 되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좀 아이러니컬한 게요. 일단 조금만 더 분석을 하고 또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36.3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ROE가 굉장히 상승하는, 예, 2021년도에는 굉장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인, 예, EPS가 1724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6배 가까이, 7배, 8배 정도 올랐죠. 8배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업은 상당히 주가의 기업의 이익이 상승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퍼가 64.37인데 업종 퍼가 196.87이다. 뭐 작년 실적으로만 봐도 저평가가 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올해는 더더욱더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퍼가 올해의 퍼는, 예,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업종 퍼보다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 더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잠시 봤는데요, 이 기업은 재무권역서는 상당히 뭐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주주에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아무래도 뭐 반도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주주로서 참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상호 기술, 죄송합니다. 상호 기술, 교류도, 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사주도 물론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기본적 분석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굉장히 좋아지는, 뭐 문제는 당연히 없고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주가의 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에서, 자, 이 고점을 우리는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돌파하지만 못하고 다시금 조정을 받는, 그죠? 이런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작년 기준에서 2020년 12월에 이렇게 거의 주가가 꼭대기에, 그죠? 꼭대기 머리에 올라와 있다. 자, 그 다음 일정 기간의 박스권을 거치면서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은 지금 현재 14,150원인데요. 지금 주가가 14,150원인데, 과연 이 추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가 어디까지 추세가 떨어지고 다시금 상승을 가져갈지, 아니면 잠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시금 하락을 할지,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만약에 해본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14,150원이거든요. 자, 14,150원에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가지고 퍼를, 주가 수익률을 한번, 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예, 14,150원입니다. 14,150원에서 자, 나누기 EPS가 1724원이거든요. 자, 1724원이면 퍼는 8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로 주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퍼는 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듯이 작년 퍼는 64.37로서 굉장히 업종 퍼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 퍼가 8로 떨어지니까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더더욱더 많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욱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저평가가 더 많이 되는 거죠. 더 싸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TV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이 주가가 지금의 어떤 지지선,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잠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지선이 이탈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그러면 더 좋은 찬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적정한 시점에, 지금 가장 좋았던 시점은 뭐 조금 전에 이 지지선, 그죠? 요 라인에서, 자, 이 지지선에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지선에서 잠시 이탈을 했다가 이틀간 다시 하루 이탈했는 거죠. 하루 이탈을 하고 그 다음 바로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꾸준하게 다시금 저항선을 뚫고 위로 갈지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추가 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이제는 하이프루프가 설치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이프루프까지 이제는 테마가 온다 그러면 이 회사는 더더욱더 주가는 더더욱더 저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굉장히 그죠?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포트에 만약에 하이프루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하겠다 하시면은 이 LOTBK 같은 이런 회사는 주주도 뭐 삼성전자도 지분을 대략 7, 8%대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너무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익도 잘 내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2020년 보다 2020년은 이 시점이었거든요. 작년의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물론 3분기,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락하기도 하고 근래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은 코스피 동전 현상이다.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같이 그냥 던지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던져서 이렇게 하락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5,000원대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차후에 조금 더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조금씩 단가를 낮추면 떨어진다면 단가를 낮추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1,000만원을 투자하겠다. 그럼 1,000만원 훅 다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죠? 반드시 분산해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가 조금씩 만약 떨어진다면 조금씩 더 담아가는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보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죠.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큰 나중에는 야금야금 이렇게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매수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략 13,000원대가 오면 뭐 충분히 매수 타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뭐 좋고 매수해라 이런 말씀은 이 무방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 유료 방송하고 제가 착각을 지금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무방에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매수해라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좋은 실수입니까 이게? 잘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뭐 LOTBQ 아주 기업이 건실하고 좋다. 기본적 분석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3, 4분기 때는 실적이 조금 뭐 안 좋은가 봐요. 현재까지 발표는 안 됐는데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죠?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3, 4분기 실적은 1, 2, 4분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상한가님께서 실수를 계속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두 분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예,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이프루프에서 가장 중요한 진공 펌프 회사 LOTBQ 그리고 전자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가 7, 8%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점이 굉장히 좋고 기본적 분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물론 그래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갑자기 뭐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다든지 그리고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든지 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을 하기에 거의 무리가 있다. 예, 투자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프루프 관련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가 LOTBQ입니다. 먼 미래는 먼 미래까지도 안 가더라도 뭐 10년 내에는 우리나라도 하이프루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죠? 설치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죠? 자, 두 번째로 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회사는 바로 초에 오늘 그 무방하기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는 역시 뭐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죠?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요날 아시죠? 작년 3, 4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종목이 거의 모든 종목이 이런 V자 형태를 보여줬죠. 그죠? 자, V자 형태를 보여주면서 올라서 박스권을 가져가면 매수 타임. 요 안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작년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국가가 끊임없이 이렇게 화폐를 풀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7,000원대가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LTBQM 회사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은 코스피의 동조 현상이었고, 역시 기술적 반등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코스피 장시 분석을 할게요. 자, 그래서 포스코 ICT는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합니다. 정보 처리. 자, 그래서 이 하이프루프에 들어가는 정보통신 체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포스코 ICT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전기 공급 자기 부상 열차의 전기 공급 장치를 만든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부상 열차의 전기 공급 장치가 거의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회사는 하이프루프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LTBEC인가 포스코 ICT는 하이프루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우리가 뭐 기본적 분석을 과연 뭐 할 필요성이 있을까? 물론 뭐 주가의 퍼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자, 올해는 좀 타격을 받았죠. 포스코 ICT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매출이 9,600억이고 이익이 코로나인데도 더욱더 좋아졌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렇게 영업 손실을 엄청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스코 ICT가 3, 4분기 때부터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익 인식이 내년 초로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12월, 4, 4분기로 조금 이월이 되거든요. 진행 추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꾸준하게 이익을 잘 내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일부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그리고 진행 기준에서 매출액이 2월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3, 4분기도 이제 손실이 102억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 4분기 영업이 매출액이 4, 4분기와 내년 1, 4분기로 2월이 되고 있다. 공사 진행 기준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손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회사 이름이 포스코 ICT입니다. 그죠? 포스코 ICT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에 우리가 이삭죽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자본금이 지금 현재 760억인데 자본이 3,399억이다. 그래서 근 4.5배에 해당하는 자본이 잉여금이 남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회사가 자본 잠식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좀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망할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올해는 좀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조금 상승한 것은 눈에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러나 이 포스코 ICT라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파산을 하거나, 물론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회사의 여러분들 포스코 ICT입니다. 주주 현황을 한번 볼까요? 포스코 외 3인, 지분율이 66점, 대략 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망할 수가 없죠. 그죠? 물론 뭐 포스코든 포스코 ICT든 삼성전자든 뭐 LG전자든 SK든 어떤 기업이든지 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무 건전성으로 이 기업이 망할 수는 없다. 대기업이라서 내가 무조건 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대로를 가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런 회사는 망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무방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포스코 해놓고 갈로 해가지고요. 외 3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또는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즉 특수관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외 3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스코를 포함하면 4개의 기업 또는 4개의 개인, 그죠? 그러니까 4명의 개인. 그러니까 이 4개는 4사람이나 4기업은
특수관계자다. 그죠? 이 네 개는 그래서 지분율을 합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포스코 외 3인은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3인이 더 지분을 들고 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억 주다. 1억 77만 9,941주로서 지분율을 66.29%를 확보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예, 크게 우리는 재무건조서에 올해는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거는 없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00%는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예전에는 국제통화기금 IMF 때 또는 우리가 그 리먼 사태 때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리먼 사태 때는 기아차가 법정 관리까지 그죠? 예, 법정 관리니까 그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회생을 하고 기업의 갱생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주가가 8배, 10배 이렇게 상승 했던 적도 있긴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대주주인 포스코를 믿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구현을 했다는 사실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발생을 했다가 올해 일시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요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영업이익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추정재무제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과연 부도라는 것을 거론을 할 자체가 될까라는 정도의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느 시점이 될 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종목 포스코 ICT도요 굉장히 훌륭하고 그죠? 굉장히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그런 회사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당장 주가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이 회사가 미래 그죠? 1년 2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제 생각은요 한 5,000원까지 이렇게 요 최저 지지선까지 이렇게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 마구잡이로 그냥 주워 가야죠. 그죠? 네, 굉장히 뭐 저평가가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말쯤에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매수를 할까요? 그것은 투자자인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포스코 ICT는 이런 기업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국내외 와이어로프, 경강산 그리고 특수 선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철도도 깔아야 될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려 제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물론 포스코도 하이프루프와의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있죠. 자, 근데 이 기술, 와이어로프의 기술은 포스코보다는 고려 제강이 더 기술력이 좋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이프루프의 와이어로프 관련주는 하이퍼루프의 와이어로프 관련주로는 이 고려 제강이 포스코보다는 더욱더 선두 기술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지선이 24,000원대인데 지금 주가는 27,000원대로 계속적으로 지금 4일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일 연속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지선은 대략 한 23,000원대 이렇게 제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 그 밑에 라인인 뭐 19,000원대 그리고 좀 더 떨어진다 16,000원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1차적인 지지선 23,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되기가 쉬울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재무제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지지선이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그 지지선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 한번 보면요. 작년의 주가는 여기였어요. 여기였다가 지금 현재 대략 15,000원 밑에서 12월 31일이 되었는데 12월 31일 주가가 15,000원 살짝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27,000원까지 이렇게 대략 한 100% 정도가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00% 조금 안 되네. 그죠? 요 위에 되어 있으니까 조금 볼까요?
작년 12월 기준은 여기에 14,000원이고 지금 33,000원까지 갔다가 27,000원까지 떨어지니까 조금 10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27,000원이 지금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실적을 한번 재무제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에서 자, 고려제강이라는 회사에서 작년에는 매출이 1조 3천억 정도가 매출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지금 1, 4분기, 2, 4분기만 대략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3, 4분기, 4, 4분기를 합친다 그러면 한 1조 6천억이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영업이익이 98억이 작년에 구현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500억이 넘었습니다. 500억이 넘었어요. 자, 500억이 넘었다. 굉장히 지금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상승을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려제강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제강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고요. 미리 이제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3, 4분기, 4, 4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흘러내린다 그러면 실적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 실적이 발표가 될 때 24,000원대 올해 실적은 3, 4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리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3, 4분기의 실적 저조로 인한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3, 4분기 실적이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더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더 떨어지는 것은 미리 정보는 비효율적이니까 이러한 실적이 안 좋다는 정보가 그 경영진을 통해서 또는 기업의 임직원들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미리 그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어떻게 해요? 물량을 틀고 나갔다. 그래서 주가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져왔다. 자, 근데 이 시점이 된 거예요. 자, 이 시점이 되어서 기업이 3,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실적 공시가 돼요. 자, 그러면 3,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죠. 왜? 이왕이 이렇게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벌써 주가가 선반영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에서 만약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 그러면 이왕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 타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타임이 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11월 달에 11월 13일에서 15일까지 실적 3,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있죠. 그때까지 주가가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4,000원대쯤 되어서 실적 발표가 된다면 지지선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매수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작년 12월 대비 주가가 지금 이렇게 거의 90%가 넘는 수익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가가 더 오를까 말까 아니면 내릴까,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바로 기업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EPS가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예측이죠. 지금 이제 EPS가 1, 4분기가 1,423억입니다. 1,423억이고 2, 4분기가 1,312억이에요. 자,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대략 2,735억이 6개월간 EPS가 2,735원이라고 했을 때 1년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5,470원이 되거든요. 5,470원이. 물론 이건 예상치입니다. 1, 4분기, 2, 4분기 EPS를 가지고 3, 4분기와 4, 4분기의 실적을 유출을 해버릴 것이죠. 단순 계산했을 때 EPS가 5,470원.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5,470원이 거의 확실시 발생을 한다면, 그죠? 고려제강 같은 기업은 올해 예측치를 미리 내놓겠죠. 자, 그런데 올해 예측치가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예상 EPS가 5,470원이 환산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의 대략 한 70%만 우리가 반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70%만 보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3, 4분기 실적이 1, 2, 4분기보다는 실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환산된 EPS의 70% 가격이 대략 3,829원이 되거든요. 3,829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지금 현재 있는 주가 27,050원에서 3,829원만 나누어도, 그 금액만 나누어도요, 퍼가 얼마가 되냐면 7이 됩니다. 7.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퍼에 속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퍼는 지금 현재 주가 27,050원에서 작년의 EPS를 나눈 값이에요. 근데 올해의 EPS를 이익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올해의 EPS를 적용을 시키면 75.66으로 작년에 업종퍼인 32.5보다 고평가되었으니까 이 종목은 매도로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의 수치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익이 굉장히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EPS가 늘었어요. 근데 EPS의 6개월치를 가지고 환산한 금액에 70%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퍼가 7 정도밖에 안 돼요. 7. 주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EPS를 나눈 값이 주가 수익률 퍼니까 자, 단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퍼인 32.5보다도 훨씬 더 4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르게 환산을 하면 지금 가격은 원래 올라야 될 가치의 4분의 1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가는 10만원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가중치를 두게 되면 70%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가 수익률 계산에서는 대략 5, 6만원대까지는 상승을 하는 게 기본적인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에 더불어서 PBR도 1이 아니라 0.5도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고려제강 같은 이런 중기업들은, 무거운 이런 중화학이라든지 중기업들은 PBR이 대체적으로 0.6이나 0.7 이하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PBR도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공시가 안 돼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3, 4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금 이런 물량을, 매도 물량을 틀어낸다면, 그죠? 다시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제가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그죠? 65,000원대, 66,000원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고점일 때 가격이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과 비례한다면,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주가는 사실은 요 가격까지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다가 1차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고, 그죠? 2차 지금 상승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향후 기초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현재까지 고려제강은 오랜 기간의 하락을 가져왔다. 4년 동안 하락을 했죠. 대략 3, 4년 동안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잡고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이렇게 물량이 몰려 있었던 이 저항선 때문에 이 주가가 조금 머뭇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그 뒤로는 이 저항선만 돌파하면 된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걸리는 저항선은 45,000원대 정도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물론 기본적 분석에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좀 아이러니컬하게, 자, 에로티베큐과 포스코ICT, 고려제가 이 세 회사가 공교롭게 하이프루프 관련주로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거는 좀 생략을 하고, 대표적인 종목이 에로티베큐, 그리고 포스코ICT, 그리고 고려제강, 이 세 회사인데, 여러분들 하이프루프가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프루프가 진행이 되겠죠.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이 경부 고속도로, 그죠? 그리고 서울 근교 지역에 복선화, 지하화 하겠다, 이런 작업도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하이프루프도 충분히 이제는 현실성 있는 사업이다.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나라도 곧 그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변화하는 것은 생활 문화 패턴도 바뀝니다. 생활 문화 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는 광역시의 경계가 없어지고 특별시의 큰 경계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유명무실해진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지역도 이제는 충분히 도시화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다가 출근은 도시로 하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이제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이프루프를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상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어떤 수량도, 그죠? 운행되는 수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요. 무엇보다도 친환경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이 굉장히 높다. KTX나 그리고 항공기의 에너지 효율보다 굉장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많이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비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요금 체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이프루프 관련주로 보는 주식 시장이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드리는 것은 하이프루프 관련주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분석을 하는 시간이 주된 수업이 아니고요. 하이프루프 시대가 오고 있다. 어저께 메타버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이프루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자, 그럼 하이프루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초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초학습을 갖다가 뭐 맨날 며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 정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죠? 슬림하게 그냥 기초학습을 하시고,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어떤 업종이 필요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복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안정성 있게 수익을 차곡차곡 이렇게 복리의 마술이라고 그러죠. 복리 이자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키면 여러분들이 200%, 30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투자는 여러 전문가님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단기 급등주를 좋아하시고 또는 단기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고객들도 계시지만 아주 안정성 있게 조금씩이라도 계속 복리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을 또 좋아하는 전문가나 또는 그런 투자자님들이 많이 계시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는 것은 절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개인 성향의 차이다. 예, 그래서 뭐 주변에서 주식은 매수했다가 오랫동안 들고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야 주식은 한방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 조금 그런데, 단기 단타를 치는 게 주식 투자가 재밌다 또는 그게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분들한테도 뭐 틀렸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개인 성향의 차이니까. 그죠? 자, 아무쪼록 그런 부분 내가 1, 2, 3을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이프루프 새로운 이제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자, 어저께는 메타버스, 오늘은 하이프루프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뭘 가져올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미리 이제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세상에 나온 그런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제가 미리 지금 벌써 나와버렸잖아요.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연구를 하고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벌써 나온 그런 미래 사업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미리 전제적으로 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과 미리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업종이 무엇이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제가 과제를 한번 가져오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요, 이 갭을 메울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갭은 메워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저께 말씀드릴 때 2차 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있는 2차 갭을 메우고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2차 갭에서 헤딩을 하고 다시 내려갈 것이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첫 번째 변곡점은 바로 요 첫 번째,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었고, 그죠? 이제 두 번째 변곡점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오늘은 이렇게 갭 상승했다가 쭉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죠? 이 갭이 끝나는 지역까지 지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죠? 이게 또 장기 추세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더 떨어질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일단 이 코스피가 이 가격대까지는 이 2차 갭,
그죠? 이 2차 갭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좀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게 조정을 받더라도 괜찮을 건데, 그죠? 일단 3,095원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조금 안정성 있게 주식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전국이죠. 그죠? 자,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만이 예측할 수 있고요. 뭐, 이럴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런 신의 영역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얼만큼 대응을 잘하느냐. 인간이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죠? 얼만큼 대응을 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일 시장도 여러분들 지금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끊임없이 조금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이프루프 관련주로 보는 주식시장 무료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입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무쏘TV를 소개합니다. 먼저 저희 무쏘TV는 경제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 아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가치주 공략의 대가 서정구 대표입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비전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등주, 테마주 공략으로 인한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가치주 공략주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직장인 비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급등주, 가치주 공략의 대가 진검승부입니다. 투자금이 정체되지 않고 잘 회전되도록 스윙, 중기, 장기를 병행해서 관리하며 개별주, 테마주 집중 공략으로 급등 수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평가된 가치주의 바닥을 공략하고 재료가 강한 종목, 그리고 고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중장기 우량주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전 세계로 TV 전문가이자 최고 수익률을 제공하는 실전 투자 전문가 황 소장입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단타, 단기 스윙, 중기 투자를 바탕으로 급등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의 공략으로 최대 수익률을 실현하며 저평가주 공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정밀 분석합니다. 저희 무쏘TV의 회원관리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투자 종목과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중 시황을 분석해 드립니다. 세 번째, 문자 및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집중 관리합니다. 네 번째, 유튜브 및 홈페이지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투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무쏘TV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매월 투자 수익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무쏘TV를 검색하세요. 저희 전문가들의 실시간 라이브 및 투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전문가들을 검색해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방송 공지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저희 무쏘TV와 함께하세요.